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각이 오늘부터 30분 연장됩니다. 국내 증시 시각이 16년 만에 변경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연장됩니다. 이 시각은 코스닥과 금거래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6월 국내 경상수지가 12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6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가 12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액은 19개월째 줄어 불황형 흑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158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3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 158만 4천 원에 근접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늘어난 50조 9,400억 원, 영업이익은 18% 늘어난 8조 1,400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관세청의 면세 판매 제한 소식에 화장품주가 동반약세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 우려로 숨고르기에 나선 데 이어 관세청의 면세 화장품 구매 제한 조치가 알려지며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이면서 또 30분 거래 시간이 연장된 오늘장 내일장 또 새롭게 부활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6년 만에 증시 정규 거래 시간이 30분이 연장돼서 기존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지연이 되게 됐는데요. 네, 그만큼 국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양증시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들려왔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당장 9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연말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장에서는 국내 증시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또 8월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슈도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8월 1일 현재 코스피는 202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03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2024포인트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곧장 2030포인트대까지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선대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수의 흐름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오른 202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을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0억 원 정도 넘게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 물량 오늘도 이어지면서 1,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도 500억 원 넘게 팔고 있죠. 하지만 기관의 개인의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수준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수의 방향성을 바뀌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상단은 제한하면서 지수의 움직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연 돋보이는데요.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157만 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8만 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였고 또 52주 신고가였었는데요.
지난 2013년 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가 158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또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흐름일 것 같고요. 한국전력과 현대차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반등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2% 이상의 상승이고요. 삼성물산은 다만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7% 이상 오르면서 26만 원 가리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또 강하게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6% 상승하면서 34,95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그리고 악재가 동반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2% 이상 하락인데요. 일단 실적에 조금 부진했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면세 상품에 대한 제한 조치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3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2% 정도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인 707포인트에서 조금 막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세로 전환되면서 0.2% 하락한 704.6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708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 710포인트 넘어서지 못하고 곧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704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선인 5일선이 좀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7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23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 물량은 68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와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9% 정도 하락이고요. 카카오는 0.1%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이 0.9% 하락하면서 7만 원대에 걸려 있고요. 메디톡스가 1.5% 하락, 로에는 0.3%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0.2% 강보합권이고요. 코미팜이 1.9%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이렇게 반도체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3.2%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난 거래일의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오늘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KTB증권 최현기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구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오늘장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 시간인데요. KTB증권의 최현기 연구원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연결이 잠시 되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은 잠시 뒤에 연구원님 만나기로 하고요. 바로 오늘장 특징 업종과 특징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정리와 특징 업종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보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조비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이고 코스닥은 파란불입니다. 현재 시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양시장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쪽이 상당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지면서 상당히 좀 종목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코미팜, 이제 컴투스, 코오롱생명과학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이제 유명하게 되고 지금 이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데 현대차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IT 부품 관련주에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이 이쪽으로 좀 몰렸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먼저 거래소 쪽부터 분위기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상당히 나중에는 코스닥 시장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거시 관점에서 좀 본다라면은 이제 연봉 차트를 확인할 텐데 그동안 상당히 4년 동안 이제 4년 가까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의 메리트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네. 1년에 이제 이역 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역시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그림은 상당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응 관점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10포인트를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700포인트를 좀 갈아치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관망하시다가 저가 메리트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흐름은 710포인트 상단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거래소 쪽부터 오늘장 특징이 어떤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 거래소가 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보험 업종들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 중에서는 이제 동부화재나 삼성화재 쪽이 먼저 우선순위를 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보험 쪽이 많이 올랐던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오늘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 모두가 동시에 좀 발표가 나왔는데 회사 모두가 좋은 호조 실적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험 업종 관련주도 따라가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동부화재나 삼성화재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뜻은 보험 업종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네, 계속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했거나 또는 유동성을 좀 늘릴 수 있도록 30분 연장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보험 업종이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전기전자 업종 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종목 부품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보험 업종의 강한 상승세 역시나 실적에 동반되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고요. 전기전자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동반해서 IT 부품까지 중소형주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볼 텐데 오늘 8월 1일부터 30분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이요. 네, 이러한 영향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로 미치게 될 것인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30분 연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시기에 맞게 조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사실 네. 이거 가지고 사실 시장이 좀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분 연장뿐만 아니라 또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유동성이 확보됐다. 뭐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는 게 뉴스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과 그리고 30분 연장이라는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또 정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증시나 코스피 증시나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 뭐 거래소도 상승 쪽에 이어지겠지만 가벼운 코스닥 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라면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네. 하필 이제 올라갈 자리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30분 연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환경이 좀 많습니다. 뭐 가격이 상당히 지수 메리트가 생겼고 그리고 미국 지수도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 지수까지 영향을 좀 받고 우리나라는 또 30분 연장 그리고 앞으로 30분 연장은 처음에 베이스를 깔아놓은 것이 우리 이제 시장은 앞으로 좀 2시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모두를 좀 반영한다라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시작된 거래 시간 연장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장이 형성된 가운데 또 한 가지 호재가 첨가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니까요.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전에 아까
전화 연결 안 됐었던 최연기 연구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면서 오늘 어떤 이슈를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증권 최연기 연구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 꼽으시는지요? 일단은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이미 오전장에 장중한 네. 때 2031.5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고점을 경신했고요. 예. 오후에는 지금 소폭 밀렸습니다만 2020선 후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서면서 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와 맞물려서 3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 쪽 판매 성장의 한계를 3D 낸드 반도체라든가 OLED 성장이 좀 안충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2.5%, 2.6% 정도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회한 것인데요. 일단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약화시킨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지금 9월보다는 12월로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조금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과 기관은 계속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지금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비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로 좀 짚어볼 텐데 오늘장 특징주 어떤 거 눈에 깊게 살펴보셨는지요? 일단은 오늘 조금 이제 상한가 먼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이 현재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좀 잡도록 할 텐데 그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어서 상당히 이제 홀딩자 분께서는 이제 마음고생이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본다라면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80원부터 이제 처음 거래 재개가 시작됐는데 1725원으로 상당히 이제 100% 가까이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 불공시적인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요구하는 이제 공시 내용을 이제 요구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정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원래 좋은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 정지 또는 이제 관리 종목들이 상당히 일단은 예상이 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영업이익률부터 좀 살펴보면 상당히 3년 연속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0%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원형 자업으로서는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투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큰 금액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관리 종목에 큰 금액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만 이제 투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홀딩 하셨던 분들은 2,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투기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원양 자원 이제 오름에 따라서 이제 중국 기업들도 오를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시장은 반응은 조금 개별적이었습니다.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는 오늘 5.56%로 같은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상승이 나왔고 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은 마이너스 2.86%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81%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 원양 자원 그냥 단독
소극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투기적 관점, 이제 투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가 워낙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눈에 가실 텐데요. 하지만 투자적 관점에서는 조금 접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 좀 삼성전자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였고 당연히 연중 최고가였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상 최고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IT 부품 쪽으로 또 매기가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전자가 오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름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합청 업체들의 IT 부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이슈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전고점에 대한 지금 내일 정도면 전고점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고점을 좀 추가로 좀 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 차트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좀 연봉 차트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3년 연속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가격 조정의 메리트가 좀 생겼어요. 근데 1년 정도 이제 이격 조정이 좀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제 목표가가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증권사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리포트는 한 170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갭을 띄워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워낙 이제 150만 원이라는 게 한 주당 150만 원이면 분할 매수, 이제 분할 매도가 힘들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보다는 SK 하이닉스도 더불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IT 부품 이제 종목을 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무서운 상승세, 삼성전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동반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IT 부품주의 상승세에 주목해보자. 이런 관련 종목들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일단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은 쉬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니까요. 다른 IT 관련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좀 증권주를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또 거래 시간이 오늘부터 30분이 연장이 되면서 또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맞물려 돌아가는 그 시간이 겹쳐지게 되면서 많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증시의 좋은 전반적인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호재 하나가 첨가될 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증권주 현재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증권주는 일단은 먼저 증권주 원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증권주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제가 아침에서 한번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증권주가 올라가려면은 이제 대세상승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세상승장이 나와야지 증권주가 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 박스권에 있는 이제 이 박스 P가 상승이 좀 나오려면은 먼저 급락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1%대 미만에서 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슈가 붙을 때마다는 조금 이제 3% 넘게 좀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다른 종목도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증권주뿐만 아니라.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 이제 보통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증권주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다라면은 저는 그냥 일반 종목, 그냥 이제 평범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것이 좀 더 수익을 시간 대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굳이 뭐 또 증권주에 그렇게 이슈를 찾아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동양철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동양철권 같은 경우는 23.69%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뭐 5,700주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26배까지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오늘 어떤 내용이 좀 올라가는지 뉴스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오늘 동양철관이 쿠웨이트 공급 계약 소식에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네. 동양철관은 HSS 조인트 벤치와 함께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 공장 프로젝트의 이제 패키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쿠웨이트 이제 중동 쪽이잖아요. 중동 쪽은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 이제 많이 현재 미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뛰는 것도 크게 뛰는 거죠. 원래 이제 호재도 그냥 호재라고 해서 이게 10% 20% 호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또는 종목에 따라서 많이 뛰기도 하는데 1,000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20%가 가볍게 뛰기 때문에 현재 오늘 거래량은 동반해서 24%까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홀딩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현재 이제 추격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14년부터 떨어져서 2015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2016년부터는 상승이 맞지만 지금 현재 단기로 좀 본다라면은 지금은 2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 들어가셨다가 뭐 60% 기본으로 일단 물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는 요게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들어가셔야지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급등하고 있지만 지금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악재들이 좀 겹친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면세 판매 수량 제한 소식에 동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죠, 화장품에. 그래서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이제 제품 쓰세요, 앵커님도. 네. 아모레퍼시픽이 유명한가요? 이제 제품 쪽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화장품을 좀 잘 몰라서기 때문에 네. 앵커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띠고 있네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악재라는 것이 이제 바닥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악재가 나온다. 근데 그 악재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제, 다른 악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닥에서는. 근데, 종목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서 악재가 터지느냐에 크게 작용하는데, 현재는,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워낙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아모레퍼시픽을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홀딩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좀 비중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지선 라인을 좀 그어보면은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좀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거시 관점의 분야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분야, 단기적 관점에서 따라 다른데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6년에서 7년 또는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전 저점들이 하나하나씩 깨질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죠. 34만 원과 31만 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동반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지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지금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확인을 해볼게요. 2분기 어닝 쇼크로도 주가도 약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반기 어떻게? 네, 삼성중공업 상당히 옛날에는 유명했던 종목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중공, 그쵸? 그렇죠. 현대중공, 뭐 삼성중공, 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뭐 IT나 또는 인터넷 또 사물 인터넷 3D 쪽이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중공업은 좀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오늘 4%까지 좀 떨어졌는데 요거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네. 요거 연봉 차트로 보면 간단하거든요. 4년 연속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멈추려면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연도도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양봉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종목은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매트를 느껴서 싸게 사보자라고 하지만 싸게 사도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횡보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제 이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공업이 아직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현재 네. 어떤 그림인지 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 현대중공업은 양봉을 띄었네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좀 얘기가 다르네요. 그래서 중공업이라고 좀 묶어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둘 중에 비교한다면 현대중공업이 낫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비교한다면 다른 종목이 더 좋을 거니까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홀딩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은 평단가까지 올라오거나 좀 수익권으로 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 갖고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주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봤고 현대중공업도 차트를 통해서 전략도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TV를 조금 살펴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어닝쇼크로 주가가 조금 부진했다면 이번에 아프리카TV는 또 실적이 꽤 좋다고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프리카TV 요즘에 엄청 유명하죠. 오히려 이제 본방송보다 이제 MBC 뭐 KBS 뭐 이제 3사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보다 요즘에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왜냐면 이제 자기가 맞는 컨텐츠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제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네, 비속어도 좀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자극적이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 혹시 아프리카TV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봐서 앵커님은 젊은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엠모 방송에서 하는 거 정도로. 엠모 방송이요? 그래요. 일단은 아프리카TV가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은 실적이 좀 발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도 이제 맞아요. 종목으로 좀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리우 올림픽을 생중계하고 이제 연결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테마적이나 또 이슈, 그 단기급 등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실적 호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78% 정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죠. 78%면은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목표가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런 흐름을 좀 이용을 한다라면은 정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정고점이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는 정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33,800원 정도인데 요게 돌파가 나온다면 그 위에 정고점인 41,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홀딩을 들어가시고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 그때 아주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TV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견하시는데요.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서 또 올림픽 관련주를 묶이게 되면서 수혜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전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 38,000원대였나요? 돌파 네. 여부 조금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슨G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주 신저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TV는 강세를 보였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는 52주 신저가 쓴 종목 넥슨GT인데 서든어택2가 서비스가 조기 종료가 됐네요. 네, 서든어택 한 달, 한 두 달 정도 개시가 네. 되고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서든어택은 뭐 저도 했던 게임인데 2가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봤지만 여론이나 또는 이슈에서 뭐 좋지 않다, 뭐 망작 게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망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뭐 게임의 어떤 좀 질이 떨어진다, 뭐 어떤 구현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엔진이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너무 성품화 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근데 원래 넥슨 GT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떨어져야 될 종목인데 그냥 이런 이슈 때문에 더 빨리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좀 떨어지냐면 연봉 차트는 좀 볼 텐데 연봉 차트를 봐도 차트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기업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자하고 유증을 하도 많이 쳤기 때문에 차트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차트를 좀 도입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5일 평선도 좀 깨졌네요. 좀 그렇다는 말은 이번 연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심을 보되 이번 연도는 음봉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이제 연봉 차트로 큰 그림 한 6,900원까지는 일단은 떨어져 봐야지 거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나올지 올라갈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슨 GT 추가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개파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갭 상단인 9,900원 정도 일단은 매도를 좀 실현하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오랫동안 매수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저는 연봉 차트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손절치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투자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넥슨 GT가 떨어짐에 따라서 게임주들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있나요?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좀 웹젠부터 한번 볼까요? 웹젠은 일단은 웹젠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2.93%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떨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 GT가 하락함에 따라서 더 빨리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떨어지는 것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자, 액토즈 소프트가 오늘 4% 좀 하락해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 원래 떨어지는 종목이죠. 근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 가지고 모바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이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라고 보시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 흐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흐름이 바뀌게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거쳐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기간이 걸쳐야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기간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이 나와서 싸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매수하셔도 안 올라가요. 단기적으로는 횡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들어가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차트로 아직도 음봉이다 보니까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게임주 쪽에서는 제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M게임인데, M게임은 좀 확실히 좀 연봉 차트가 틀리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상한가가 들어가서 요거 상한가 밑으로 좀 빠지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M게임은 좀 관심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일단은 쳐다보지 말자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종목을 좀 꼽자면 M게임 괜찮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과 함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내기주 한번 살펴볼까요? 팍스넷이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상장 22% 정도 현재 2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팍스넷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죠. 네. 팍스넷이 아셔요? 네. 네, 어떤 기업이죠? 팍스넷이? 증권 정보 사이트죠. 증권 정보 사이트인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증권 커뮤니티 하시는 이제 사이트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장애 주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0원이었던 걸 최저가가 2,000원이었어요. 근데 그저께부터 이제 오늘이죠. 오늘 코스닥 증시에 좀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팍스넷이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좀 보기 위해서 그동안 재무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상당히 좋네요. 순이익도 잘 나오고 유보율도 잘 나오고 부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0원에 시작해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팍스넷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좀 치고 나오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조정이 나온 뒤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래량은 동반해서 하락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계단 형식을 만들면서 이제 거래량은 동반해서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에 차라리 매수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장중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매수하시지 마시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더라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2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 8%대 조금 큰 폭의 약세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먼저 또 얘기를 드리면 원래 떨어질 종목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네. 그냥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2%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악재가 나오니까 뭐 8% 정도 떨어지는데 한미사이언스 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차트입니다. 한번 앵커님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에 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근데 이제 고점에 오면 다시 저점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오늘 이번 연도만 해도 1,300%가 올랐습니다. 1,300%, 1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어가면 1억 3천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욕심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300%가 종목의 2,000개 종목 중에 겨우 1개 정도 나오는 게 대다수인데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종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느 쪽이냐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민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좀 주시방송에 좀 추천드렸었는데 민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뭐 27% 정도 이제 실적이 하회했다. 좀 작년보다 좀 낮다 하는데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 아무리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고 안 좋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좋았을 경우는 오늘 8%까지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냥 2, 3% 정도 떨어졌지만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 보시면 되겠고 홀딩자가 관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장기 투자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전가 오시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떨어져야 할 자리에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약화라는 악재가 함께 겹친 것이기 때문에 나폭이 조금 크게 떨어졌을 뿐 원래는 약세를 보일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하나테크인 한번 살펴볼까요? IT 부품 관련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테크인은 호재가 또 따로 또 있었습니다. 네. 7%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59,0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6만 원도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하나테크인 보시면 현재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관심 있던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테크인이 작년 이제 2015년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임원들과 그리고 이제 이사들 그리고 사장직들에 위치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매수한다는 뜻은 주가가 자기 회사가 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도 이 검은 선에 내려오면 주가가 상당히 좀 싼 건데 이 검은 선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도 이제 그 회사직들, 이제 임원직들은 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회사 주인이 매수하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크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이 절대 잘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에 들어올 거 잘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테크인이 어떤 실적이 이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목표가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한 7만 원 정도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한 7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좀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7만 원까지 좀 바라보긴 하지만은 지금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하나테크인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기업 분석도 한번 봐드릴까요? 하나테크인에서는 기계장비 쪽이라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 따라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흑자 전환도 했어요. 2016년에. 그래서 이런 이슈를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려한다라면 하나테크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홈캐스트 한번 살펴볼까요? 최대 주주 지분 매입 소식의 상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캐스트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12,850원까지 찍었고 현재 29% 상승하고 있는데요. 급등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홈캐스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홈캐스트가 왜 상승이 나오는지 요즘에 하도 이슈가 나와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황우석 박사라고 아시죠? 다들 이제 줄기세포 이제 관련해서 1인자라고 하시는데, 이제 황우석 박사님께서 대표로 있는 H바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님이 이제 대표로 있는 H바이온이 또 홈캐스트를 이제 지분을 매입함에 따라서 홈캐스트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캐스트의 꼬리를 이제 H바이온이 물었고, H바이온의 꼬리를 이제 그 누구죠? 황우석 박사님이 지금 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 이제 경영을 하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전자기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은 뭘 팔았었냐면은 셋톱박스, 그거 이제 TV 나오는 이제 디지털 셋톱박스나 영상 처리 관련해서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나 더 추가시킨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님의 전공을 좀 살려서 줄기세포를 확장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슈돼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왔고 29%까지 좀 상승했지만, 역시 저는 굳이 이게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다들 수익이 날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슈, 이제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면은 다들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이슈를 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슈는 변동폭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저는 추천드려보지는 않겠고요. 저는 투자 관점이다, 아주 좀 넓게 본다라고는 추천드리겠지만, 역시 상한가 들어간 걸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좀 잡아드린다면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15,1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자 분들께서는 거기다 좀 수익 실현을 극대화하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홈캐스트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그대로 홀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행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살짝의 반등이 오늘장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또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앵커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앵커님도 이제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기술적 분석가 필요 없이 사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돈 주고 이제 매수를 하실 분은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모바일로 보게 되면 다르거든요. 모바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여기서 사면은 저가 메리트를 좀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시면, 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좀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좀 들어가는 것은 좀 올바르지 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하락해도 지금까지 좀 지지를 했던 부분인 62,000원 정도까지 좀 하락이 나올 것이고, 62,000원에서 하락을 한다고 또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떨어져 봐야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봉 차트로 봐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행주다라기보다는 하나투어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주는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투어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가 있고 레드캡 투어가 있네요. 레드캡 투어도 비슷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어 종목,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주 종목은 좀 다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자유투어는 상장 외죠. 그나마 조금 좋은 것이 세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은 여행 업체에서 좀 유명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업체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 위주로 이제 임원들의 이제 여행을 돕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종 정도로만 이제 저는 좀 축소시켜서 세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이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여행주에서 한 종목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종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업종과 특징 주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가 공략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짚어드리는데요.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님 오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딱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종목은 제너셈입니다. 네. 217190 코드 번호고요. 이 종목이 이제 작년 9월 25일 날 신규 IPO한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공모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회사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00년에 좀 설립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PCB, 그 레이저 마킹을 하는 업체입니다. 전공정이 완료되고 검사하기 전에 이제 레이저 마킹하는 업체인데요. 두 번째는 검사 장비 업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이 업체,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픽앤플레이스라는 지금 네 가지 대표적인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PCB 레이저 마킹 같은 경우는 국내 어쨌든 MS 1위입니다. 약 90%, 89% 정도의 지금 1위 업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는 암코, 그 다음에 샌디스크,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납품이 되고 있고요. 회사 매출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과 테스트 핸들러, 이 두 가지가 거의 한 60% 가까이 육박을 하는 지금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용어 설명 좀 드리면요.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그 반도체 패키지를 이제 그 기기까지 그 이송을 시킨 다음에 정기적인 검사를 저기다 투하를 해가지고 양품과 불량품을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그 기술 작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마킹과 테스트 핸들러가 지금 거의 지금 매출을 잡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들어온 게 이제 전자파 차폐, EMI 실드 지금 이게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금 해외 쪽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60억 이상이 지금 매출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는 한 150억, 보수적으로 150억, 많게는 뭐 한 180억까지 지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나오는 매출에다가 추가적으로 180억 정도가 얹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밸류적인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올해 사실 그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420억 정도입니다. 저희 증권사 컨텐츠 자체로는 420억 정도고 영업이 80억대, 순익 70억대를 잡아도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슈팅을 하긴 했지만 역시 퍼는 한 7배 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시세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경기도 기흥, 화성, 평택 이쪽으로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전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지금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공정 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업체는 뭐 제주 반도체라던가, 죄송합니다. 제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제너센, 그리고 유니테스트 요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약주,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제너센을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 오늘 제너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좀 이게 종가를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가격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종가 가격도 사실 단기 매매는 문제 없다 보이고요. 대신 조금 목표가는 좀 낮춰 잡겠습니다. 7,200, 300원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뭐 위로 지금 충분히 방향이 돌아섰다고 보지만 만약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하단에 5,300원대 정도를 개인적으로 손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오늘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매수가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아보는 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오늘 거래량 자체가 사실 뭐 전일 대비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역시 거의 종가 부분이 상당히 좀 올라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이 길 오전에 조금 잡아보시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초입 때 한 뭐 40% 정도 비중을 잡으시고 그 후에 조정 때마다 잡으시면 어쨌든 사실 뭐 반도체 후공정이기 때문에 정방 사업에 좀 영향을 받고 사실 이게 또 신규 상장된 지 1년치 안 됐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분할로 좀 들어가 주시면은 요즘 시장에 좀 잘 맞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너셈 반도체 장비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오전에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김기범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종가 공략주 조비 멘토님 워낙 오늘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멘토님이 보시는 종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또 궁금하네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종가 공략주 네. 이제 종목이 궁금하시니까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윈스가 되겠습니다. 네. 윈스가 이제 현재 좀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12,3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윈스 뭐 종가 공략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같이 먼저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드려야겠죠. 그동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이제 주가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뒤에 사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대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은 탈피를 했습니다. 이제 탈피한 수급을 좀 찾아보면 저희 서울경제 이제 수급일 텐데 아무튼 네. 추천하고 나서 좀 올라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한번 봐야겠군요. 자, 월봉 차트가 이제 4개월 연속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월봉 차트니까 봉 하나에다 월이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좀 빠지고 나서 이제 싸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싸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조정이 다 거치고 나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때문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연도 이제 저번 달이 되겠네요. 저번 달에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올릴 것이다. 상당히 좀 수익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 한번 윈스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가격대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저는 지금 짧게 보고 있거든요. 12,7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700원에 좀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좀 목표가를 좀 크게 주는 편인데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좀 드렸어요. 코스닥 종합을 좀 볼까요?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나 뭐 월봉 차트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월봉 차트에 갭이 발생했어요. 5이평선하고 이제 봉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거 한번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종합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 뭐 이런 갭을 위에 띄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터치해줘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봐도 지금 아주 짧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갭 간격이 이제 70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일단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짧게 드리고 그리고 다시 종목을 좀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윈스 같은 경우는 짧게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많죠. 뭐 2시 방송에서 뭐 파워로직스, 뭐 네오이지 홀딩스, SBS 컨텐츠, TK 케미칼, 세중, 또 이노와이리어스, 그다음에 차이나 그레이트가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윈스 짧게 한번 수급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윈스 수급 한번 봐드릴게요. 수급 얘기하고 수급을 안 봐드렸네요. 그렇죠? 네. 자, 상당히 일단은 좋은 것 같아서 네. 놓치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를 먼저 봐드릴까요? 기간을 먼저 봐드릴게요. 기간 수급을 먼저 봐드릴 텐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이제 위에 파란색이 이제 기간이거든요. 여기 네. 매수한 자리가 이제 거래량 좀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좀 파란색이 좀 보이시나요? 파란색이 좀 보이시면은 이제 매수한 자리가 좀 보이는데 이날도 매수하고 이제 이날도 매수하고 이날도 매수하고 이날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7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한 것이 좀 드러나고 있죠. 근데 네. 아직 실현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올려서 실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를 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수급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조적으로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진짜 중심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매수했다라는 것에서 그렇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도 최근 거래에서 5거래일 연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 물량이 아직은 매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좀 강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도 때 맞춰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멘토님의 종가 공략주 윈스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장 마감이 지금 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하면서 0.5% 오른 20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203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연고점을 돌파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보합권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선 사라져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5% 오른 0.6% 올랐죠. 2029포인트로 올라서면서 2030선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종가 2030선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죠. 매수 물량은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 짚어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600억 원 가깝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1,700억 원 정도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워낙 더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83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수 상승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 수준이었고요.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도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삼성전자 먼저 짚어봐야겠죠. 1.5% 정도 오르면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156만 3천 원대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5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연고점이었고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습니다. 일단 앞서 멘토님과도 조비 멘토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158만 4천 원, 2013년에 1월에 찍었던 사상 최고가는 무난하게 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장 내일 흐름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장중 반대 흐름을 나타냈던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0.1% 정도 하락을 하면서 61,200원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좀 현대차의 움직임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6% 정도 큰 반등이 나왔죠. 14만 5,500원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주당 3,5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IT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조비 멘토님께서도 지금 매수 추천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현재 1.6% 정도 오르면서 34,950원 가리키고 있고요. 앞서 현대차 주목해보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2.7%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26만 2천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1.4% 하락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 앞서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아모레퍼시 마찬가지로 2.3%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현재 37만 9천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0.3% 정도 하락해서 70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을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상승 출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약세 전환해서요. 현재는 704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5일선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탈을 안 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일선에 대한 지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상단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710포인트에 대한 상단 제한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확인해 볼까요? 네, 개인 쪽에서는 690억 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네, 코스피와 역시나 다른 분위기죠. 셀트리온 2% 하락, 카카오만 상승이고요. CJ, ENM, 메디톡스, 로엔 모두가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바이로메드가 0.3% 하락이고요. 코미팜이 3.8%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SK머티리얼즈 3%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흘째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낯설지만 3시 30분 8월 1일 월요일장에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30분 연장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장 마감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감 상황을 조비 멘토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가 현재 2029.58포인트에서 0.66%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주를 이끌면서 상당히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하락 매물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상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좀 갭 상승을 좀 시작을 해서 내일은 오늘 같은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만들 코스닥 시장처럼 좀 계속해서 좀 이제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하향을 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이다 보니까 뭐 예상 정도로만 그렇게 한번 대응 전략을 좀 잡아보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맞춰서의 대응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분봉 차트를 항상 좀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니터 2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분봉 하나를 좀 켜셔놓고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한번 봐드릴게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예상은 하는 겁니다. 예상도 이제 갭을 띄운다. 근데 더 올라가지 않고 이런 하향 모습을 만든다. 그러면 관망하시면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예상은 하되 그리고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0.34%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증시가 5일선이 좀 깨졌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일은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봉 차트에서의 5일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5일선이 한 702포인트까지는 내려가 봐야지 거기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월봉 차트의 5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의 5일선 같은 거는 69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만약 주봉 차트가 깨진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대. 하지만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또 분봉 차트를 하나 켜놓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를 좀 띄웠어요. 시가를 좀 띄우면은 빨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중국 시장도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장시장 동안.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되 올라갈 것이다, 뭐 떨어질 것이 예상을 하되 대응에 맞게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관망이 좀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시장도 뭐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도 이렇게 1분봉 차트를 이용해서 관망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실지 아닐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은 13개월 만에 오늘 장중에 111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마감 상황은 1110원대 아래로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환시장과 함께 해외시장 전략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1,108원인데요. 네. 이 추세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는 2016년 올해는 가장 저점인데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6월 29일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브렉시트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았냐. 이제 제가 볼 때는 브렉시트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작년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1,190원에서 거의 6%포인트인 1,13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꾸준히 상승했다가 올해 2월 말까지 1,245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7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고 이제 끝났죠. 그런데 이제 9월 달 금리 인상이 남았습니다. 근데 9월 달 금리 인상이 9월 초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이런 쪽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6월 29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4조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계속 팔았다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향후에 환율이 더 떨어져서 1,100원을 깨서 더 내려갈 거냐라고 봤을 때 내려가더라도 현이면 더
하락 배팅에 하기를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그 코스피나 아니면은 한율에서는 마지막 투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49포인트로 단기적인 고점 위로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14년에 80포인트에서 꾸준히 상승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 보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엔화가 아마 약세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그 달러도 다시 강세가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이제 선물 시장을 잠깐 보게 된다면, 엔화 선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BOJ 회의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나 금리를 더 낮추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BOJ 회의 이후로 엔 선물 같은 경우는 3.4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9767, 흔히 말하는 9,767포인트가 됐는데요. 3.44포인트는요, 브렉시트 선거 당일날, 상승했던 엔화 상승 비율이 3.48%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버금가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향후에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엔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점에 머물러 있다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셀에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헬리콥터 머니가 기대를 했는데 그에 관련돼서 부합하지 못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엔화가 급등한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셀이 지금 맞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선물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에 52.73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약에 매수에 사놨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한 달 반을 보냈을 텐데요. 지금 40달러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반등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추세적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이나 15년 경우를 보더라도 여름 이후로 유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떨어졌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유가가 지금 떨어진다는 게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선물 시장은 힘으로는 선물 먼저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매수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됐을 때 다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유가, 그리고 엔, 그리고 니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내일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호주가 지금 현재 5월 달에 1.75%를 결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 1.75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호주가 내일이죠. 내일 1시 반 정도에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아마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해외 선물에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그리고 엔화, 그리고 니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다우 산업 지수가 고점 위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는데요. 이 조정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추세를 꺾여서 내려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치인 2,177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에너지나 소매 업종의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낙폭에 대비해서 매수세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머크의 실적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카디널 헤스나 아니면 하이자 그리고 FB 같은 경우는 제약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노코필립스나 아니면 EOG 리소스 그리고 대본 에너지 그리고 베이커 휴지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만약에 매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크게 시장을 변동성을 주는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인 3,000포인트를 못 찍었다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다른 엄청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부분이 중국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뚜렷한 매수세나 아니면 뚜렷한 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머물러 있는 시장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어떤 호재든 악재든 간에 큰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든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 알려드립니다. 네, 내일은 삼성전자 현지 시각으로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7월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또 아우디 폭스바겐 인증 조작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고 또 오는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은 6월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을 발표하게 되고요. 유로존도 현지 시각으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내일 또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상 내일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상황 확인과 또 내일장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장은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네. 뭐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지수를 좀 방어해줬기 때문에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특별히 좀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 뭐 구분이 좀 독특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IT 부품 쪽이나 어떤 반도체 쪽은 이제 상승이 나왔겠지만은 이제 화장품 쪽이나 또는 오늘 뭐 여행업체 같은 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분산됐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어느 종목은 좀 상승이 나오고 어느 종목은 좀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단 박스권이라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 더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뭐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주가 지수랑 코스닥 시장이랑 이제 엄격하게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구별을 해드리는 거고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도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오기보다는 내일은 좀 갭을 띄워서 좀 하락을 예상이 되니까 내일 이제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은 내일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0.36%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시가를 일단 0.37%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7.5%, 0.7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 하락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은 올라가는데 작은 그림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루 단위로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종목 단위로 좀 급하신 분들은 이제 투기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 내볼 수 있을까 그냥 어떤 이제 분석도 없이 그냥 일단 사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고 나서 분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매수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더 봐드릴 게 있는데 오늘 뭐 수급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이제 상이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오늘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네요. 개인 같은 경우도 오늘 1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 수급도 한 667억, 그리고 외국인이 200억,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387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기관이 요즘에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관 이제 코스닥 쪽은 뭐 물론이고 코스피 쪽도 상당히 많이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이 아무래도 다른 쪽 주식이 아닌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으로 좀 찾아본다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코스닥 쪽에서 본다면 오늘 방송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쪽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라면은 코스닥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먼저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코스피가 올랐고 이제 코스닥이 떨어졌으니까 코스피가 더 좋지 않냐. 근데 그건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림은 항상 좀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이 끝나면 또 모레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미래를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코스닥 증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도록 하겠는데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라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 종합주가 지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조금 계속해서 좀 그리고 있는데 이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선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전에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급락을 해야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도 급락은 아니지만은 2년 동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년의 짧은 양봉을 거쳐서 2016년도에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이 있다가 이제 별이 끝나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열과 이제 압력을 좀 내뿜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체기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코스닥 증시가 매년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8년 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8년이 지나면은 또 내년이 아니라 또 다음 18년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로 좀 들여보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모두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0.6%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나쁘지 않은 마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